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보다 10분 정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증시는 좀 상승을 했죠, 그죠? 지난 이제 월요일이었죠. 이틀 전에 트럼프가 이란의 이제 발전소 공격을 이제 5일간 이제 유예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국제유가가 하락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일단은 이제 시장은 어제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어제 저녁 방송 때 해드렸던 얘기 핵심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언론은 트럼프의 말을 못 믿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돈은 그죠? 트럼프의 말을 믿는 것 같다. 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증시 움직인 거 보니까 글쎄요, 트럼프 말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의 흐름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흐름들 한번 더 짚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동 전쟁이 이제 조기 종전되는 거 아니,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짚어드리고 관련주들 한번 보여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보죠.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한 1.5%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3.4%. 코스닥이 더 강하게 끝났죠, 그죠? 잘 끝났고요. 지금 어젯밤에 미국 증시 마감한 걸 보면, 네, 다우지수가 어제 마이너스 0.18% 소폭 하락했죠, 그죠? 나스닥은 마이너스 0.8% 하락을 했는데, 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뭐 오라클 이런 게 좀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랑 이제 큰 영향이 없어서 별로 설명 안 드릴 거지만, 어쨌든 어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진 이유는 뭐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하락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제 미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올랐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고 일본 증시도 오늘 2.8% 급등 마감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잘 끝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국 증시 오늘 1.3% 올랐고, 대만 증시도 오늘 2.5%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잘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잘 끝났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제 상승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이 더 강했죠, 그죠? 그리고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강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오늘 환율은 뭐 그냥 그래요. 환율 얘기 넘어가고, 아침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좀 강했거든요. 삼성전자는 아침에 한 3%까지 올랐었는데 끝날 때는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그죠? SK하이닉스는 장중에 무려 5%까지 급등을 했지만 끝날 때는 거의 다 내려와서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고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장 초반에는 대형주가 강세였지만 끝날 때는 아니었다. 실제로 이제 대형주보다 뒤에서 중소형주가 많이 올랐고 코스닥이 강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투자 종합을 좀 보면 뭐 여전하죠. 뭐 기관의 특히 증권 쪽에, 그죠? 매수했는데 외국인은 1조 1천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은 2조 7천억 순매수했는데 대부분 누구 거다? 금융투자 거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은 거래소는 팔았지만 코스닥은 꽤 많이 샀어요. 4천억 가까이 샀거든요. 많이 산 겁니다. 많이 사줬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관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외국인의 흐름을 잘 보시고 이쪽을 좀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코스피 쪽은요, 뭐 대형주 흐름들 계속 얘기해드리지만 여기는 조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또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죠? 뭐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근데 지금 보시면 코스피 쪽 대형주는 3월 초 전쟁 때문에 이틀 폭락하고 나서 그 옆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달 내내, 그죠? 그 다음에 코스피 중형주는 이렇게 생겼고 소형주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는 뭐냐면 이제 낙폭 이후에 반등이 세게 나온 거예요. 여기 반등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쪽보다는 코스닥 쪽을 보시는 게 더 눈에 잘 띄어요. 코스닥 지수, 코스닥은 뭐 바로 회복을 했죠, 그죠? 네. 근데 오늘 보면은 코스닥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흐름이 더 훨씬 강합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좀 눈에 띌 때 그때 한번 더 얘기해 드리도록 하고, 일단 전쟁 얘기로 넘어가죠. 지금 이제 전쟁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어제, 특히 엊그제지, 엊그제 그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잠깐만. 네네. 원래 그 48시간을 줬죠. 지난주 토요일날, 그죠? 48시간을 주겠다. 호르무즈 쪽에 호르무즈를 완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대형 발전소부터 때려버리겠다. 48시간 시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월요일이었거든요. 그 월요일날 그 48시간 그 마감을 앞두고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죠. 앞으로 5일간의 시간을 더 주겠다. 이란이 원해서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잘 되고 있다. 그죠? 그런 얘기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종전, 사실상 이건 종전이다, 전쟁 끝났다라는 표현도 어제 트럼프가 쓰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월요일날 이제 그 얘기 나오고 나서 전쟁 관련주도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일반 종목들 하락도 멈추고, 지수도 종목들도 좀 일반 종목들은 회복을 하거든요, 지금. 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봤을 때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걸 다 믿으시면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 언론은 다 썩어 문드러졌다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어제도 제가 비판을 많이 했던 이유는 뭐냐면, 어제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얘기는 이거예요. 전쟁 거의 다 끝났다. 이란이 지금 거의 항복한 거나 마찬가지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네. 미국이 이기고 있고, 그죠? 네.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고, 전쟁 거의 끝났다. 사실상 끝났다. 그 다음에 어제는 뭐 정권교체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사실상 이란은 정권교체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트럼프 이후에 직접.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제 못 믿겠다, 트럼프가 또 이제 뭐 미쳤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론을 되게 믿어요. 그러니까 뭐 죄송합니다만 편안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참 순진하면서 멍청한 거거든요, 그게.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그 중에 하나였는데, 순진하면서 멍청한 거예요. 순진하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지는 또 아니거든, 그것도. 그래서 이제 멍청하다는 말까지 했는데 지금 너무 진짜 그래. 욕하기에는 좀 그렇고, 또 뭐라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런 애매한 상태거든요. 국민들은 똑같이 믿는다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트럼프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뭐 보수라는, 정치 성향이 보수라는 사람들도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트럼프를 믿을게 못 된다, 전쟁이고 오래 가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요즘에 제가 이렇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의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번 전쟁은 되게 오래 걸릴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들 그러시더라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본인들이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수많은 지식과, 그죠? 이런 뭐 그런 걸 판단을 했겠죠, 그죠? 네. 근데 그게 대부분 어디서 왔냐? 언론 뉴스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죠? 네. 그 언론에서 이제 불러서 이렇게 뭐 얘기를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기자라든지 아니면 뭐 교수라든지 아니면 뭐 국제 정치 이쪽, 네, 전략 전문가들 얘기들이 잘 안 맞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잘 맞추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안 부른다고. 안 불러요. 자기도 성향이 안 맞으니까. 자기도 성향이 맞는 사람들만 부르는데 뭐가 바꿨어, 그게, 그죠? 어쨌든 제가 오늘 또 강조드리지만, 우리나라 언론은 트럼프 발작 증후군이 있어서 트럼프가 하는 거는 다 안 된다, 싫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쟁도 되게 길어지고 미국이 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바닥은 돈의 흐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언론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돈의 흐름을 보면은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결론이 뭐냐면, 트럼프 시장과 시장에 있는 돈의 흐름은 트럼프의 말을 믿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라 그랬어요? 미국이 이기고 있다. 거의 이건 끝났다. 이 전쟁 끝났다. 사실상 끝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은 절대 아니라고 그러고 있고. 뭐 트럼프가 힘들어하고 있다. 고전하고 있다. 트럼프 고립됐다. 이런 헛소리까지 하거든요. 고립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자, 보세요. 오늘 아시아 증시 다 올랐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월요일날 밤에 이제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의 말이 맞냐 안 맞냐를 뭐를 보면서 확인하면 되냐면 유가를 보면 돼요. 트럼프의 말이 맞으면 유가가 하락하거나 안정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트럼프의 말이 거짓이면 어떻게 돼요? 유가가 오르겠죠. 거꾸로, 그죠? 근데 국제유가를 보면은 트럼프가 딱 그 얘기하고 나서 그날 무려 10% 급락을 했고요. 어제 화요일날 어제는 WTI가 4% 오르긴 했지만 시간에서는 떨어졌었거든요. 우리 주시장 열렸을 때는 떨어졌었다고. 잠깐만요. 지금 거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 이런 걸 확인해 보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시간에 자 보세요. 시간에서 WTI가 5.9% 거의 뭐 6%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천연가스도 2% 떨어지고 있고 브렌트유도 6% 떨어지고 있고, 그죠? 그럼 트럼프의 말이 맞다 안 맞다? 트럼프의 말이 맞는 거예요. 트럼프의 말을 시장에서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응? 이란은 계속 뭐라 그러더라? 트럼프랑 협상한 적 없다고. 오히려 보세요. 얘네들 지금도 그래. 이란 군부 미국과 협상 부인. 유가 다시 안 내려가 이러면서. 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로고랍니다. 로고도 참 촌스러워, 그죠? 네. 이러고 있는. 근데 시장에서는 이란 그 군부의 말을 믿지 않고 트럼프의 말을 믿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국제유가가 이렇게 아무튼 반응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그죠? 유럽전에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되겠네. 왜냐면 아시아에서 중동이 이제 기름을 많이 갖다 쓰고 있으니까 전쟁이 길어진다고 하면 아시아 증시는 폭락에 거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거꾸로 오르고 있다면 트럼프의 말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종전 기대감이 커지는 거잖아요. 자, 아까 보셨는데 한 번 더 보시죠. 어렵지 않아요. 뉴스를 안 보실 수는 없겠죠, 그죠? 그냥 비교 검증을 하시면 돼. 한국 증시는 어쨌든 이틀 연속 올랐고요. 어제도 코스피 지수 2.7% 올랐고 오늘도 1.5% 올랐거든요. 많이 오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독일도 올랐어요. 참고로 독일 증시도 막 오르고 있고. 근데 이제 아시아가 더 이제 보기 편한데 일본 증시도 화요일날 1.4%, 오늘 2.8% 올랐고 중국도 올랐고, 그죠? 그리고 대만 어제 좀 빠졌죠. 어제 좀 빠졌죠. 오늘은 또 올랐어요. 그럼 뭐예요?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을 믿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정확하게 이제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국의 그 외교부장, 우리나라 따지면 외교부 장관이죠. 왕이라는 사람을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이란 외무장관이랑 통화를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서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둘이 통화했대요. 둘이 같은 편이잖아, 그죠?
이 사람이 그 중국의 그 외교부장입니다. 요 인간이 이란 외무장관이랑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랬느냐, 협상해라. 빨리 협상해라. 그러니까 이란 보고 니들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미국이랑 싸워서 이겨라. 지금 니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트럼프를 괴롭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빨리 미국이랑 협상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오잖아. 모든 민감한 문제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싸우는 것보다는 대화하는 것이 낫다. 싸우지 마. 그냥 미국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빨리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란하고 중국한테 유리한 게 아니고 미국한테 유리하거든요.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들은 뭐 트럼프가 뭐 공경에 처한다고 그러죠. 트럼프의 지지율이 막 떨어져가지고 트럼프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옆에서 보니까 트럼프는 지지율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지율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트럼프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떠들어대는 것처럼 트럼프 지지율이 낮지도 않을 뿐더러 그나마도 그냥 트럼프는 신경 안 쓰고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주도권은 미국이 갖고 있어요. 미국이 밀리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뭐 폭탄이 부족하다고요? 이란은 배도 폭탄을 미사일 발사대도 없고, 그리고 누구예요? 그런 명령을 내릴 지휘부도 다 괴멸됐고, 배도 없고, 뭐예요? 다 없어. 비행기도 없고, 전투기도 없고. 그리고 아라그치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안 했대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봉쇄했다고 난리지기고 있고. 우리나라 언론들은 거짓말을 들으니까 언론들이. 그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누구 말을 믿을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진짜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는 트럼프 말을 더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종전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전쟁이 빨리 끝날 거다라는 기대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거 전쟁 금방 끝나는 거 어렵지 않겠어라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반반이에요. 이게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데 빨리 끝나든 빨리 끝나든 빨리 안 끝나든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 자꾸 힘들다고 막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빨리 안 끝났어요. 빨리 안 끝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을 더 세게 때릴 거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이란에서 뭔가 강력한, 숨기고 있었던 무슨 강력한 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 안 끝나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쟁주가 또 가겠네? 전쟁주 또 가면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 그죠? 전쟁주 다 내려왔던데, 그죠? 또 하면 돼요. 특히 우리 회원들은 뭐 요번에 제 실력 보셨잖아요. 그죠? 전쟁 터지기 전부터 전쟁 관련주 사놓고 터지자마자 바로 수익 나잖아요. 20일 넘게 월요일까지 수익 계속 났어요. 월요일까지 수익 나다가 트럼프 아저씨가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월요일날 밤에 갑자기 이란 보고 5일 시간 더 준다는 바람에 전쟁주들이 지금 상승이 멈췄죠. 괜찮아요. 그날도 제가 얘기해드렸지만 전쟁주를 거의 다 팔았거든.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 거의 다 팔았어요. 또 사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란한테 시간을 주더라고요. 근데 만약 여기서 이제 조기 종전이 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기 종전. 조기 종전이 돼버리면은 그런 거죠. 그동안 낙폭과대로 떨어져 있었던 그 종목들 어떻게 되겠어요? 크게 올라오겠죠. 크게 올라오겠죠. 이게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잘 보세요.
야, 전문가 뭐 16년 이상 하면서 그 전에 개인 투자자 시절 포함하면 20년이 훨씬 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전쟁 이거 굉장히 큰 전쟁이거든요. 이런 전쟁이 이제 크게 터지고 나서, 그죠? 크게 터지고 나서 증시가 폭락을 하잖아요. 대부분 폭락을 해요. 그러면은 항상 대형주 뭐 다 빠지죠. 다 폭락을 하는데 대형주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작은 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지죠. 근데 반등 나올 때 반등 나올 때 지수가 확 반등 나올 때 대형주 위주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대형주는 크고 빨리 회복이 돼요. 근데 소형주는 잘 아시죠? 네. 천천히 그리고 더디게, 그죠? 더디게 회복이 되고 상승폭도 작아요. 많이 떨어지고 회복은 더디고. 이게 소형주의 운명이었거든요. 소형주 팔자였다고. 요번에 잘 보시면은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쪽의 대형주를 보면은 3월 초에 이틀 급락하고 나서 회복이 안 돼요. 그냥 이 두 번째 음봉에 갇혀가지고 옆으로 돌고 있는 거라니까. 회복이 잘 안 되죠. 급락도 많이 했고. 코스피 대형주가 첫째 날은 7% 급락했고요. 둘째 날은 12% 급락했거든요. 근데 자, 완전히 이제 완전 끝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코스닥 소형주를 볼게요. 첫째 날 3%밖에 급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7% 빠졌는데 코스닥 소형주는 뭐 우리가 내려갈 게 뭐 있어. 그러면서 이제 한 절반밖에 안 빠져요. 3.6%. 그 다음날 12% 빠졌어요. 아까 코스피 대형주 몇 퍼센트 빠졌죠? 12%. 근데 코스닥 소형주는 덜 빠졌네요. 11%. 살짝 덜 빠졌다고. 이런 적이 거의 없었어요. 코스닥 아까 코스피 대형주를 다시 보시면 그냥 다음날 바로 양봉 하나 나오고 크게 더 이상 올라간 게 없어요. 그냥 돌고 있어 그냥 계속. 저번에 지난주에 이제 기관에서 미친 듯이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사니까 지수가 잠깐 올라갔었죠. 또 다시 내려오잖아 바로. 이날 빼고는 계속 옆으로 돌았다니까. 근데 반등도 하루 나오고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 그냥 하루 나오고 끝. 근데 코스닥 소형주, 그죠? 이쪽을 비교를 해보면 코스닥 소형주는 계속 반등 나왔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전쟁 터지기 전에 신고가 요기하고 지금 얼마 안 나왔어요. 종가 기준으로는 52주 신고가예요. 왜냐면 그 전에 종가가 여기거든요. 전쟁 터지기 전에 종가 기준으로 여기라고 가격이. 대체 여기를 뚫었잖아 오늘.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없죠? 아마 없을걸요? 최근에 뭐 수많은 일들 다 겪어봤지만 이런 적은 없었어요. 굉장히 좋은 거라니까. 거래량이 보통은 확 줄어요 이렇게. 근데 줄기는 뭘 줄어. 풍부해요 거래량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황을 나쁘게 보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가 주식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쪽 일을 하면서 개인들이 몰려가지고 돈 버는 꼬라지를 못 봤어요. 진짜 제가 꼬라지라는 표현을 쓰죠. 개인들이 몰려가지고 돈 버는 꼬라지를 못 봤어. 개인들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특정 대형주. 그 다음에 어디에요? 저기가 있잖아. 뭐 지수 관련된 ETF. 안 망할 거, 그죠? 네. 안 망할 거를 개미들이 잔뜩 사놨거든요. 몰려가가지고. 그러면 대부분 망해요. 뭐 지수가 폭락해야지만 망하나요? 수익 안 나고 옆으로 한 3개월, 6개월 돌아보세요. 더 돌아버리지 같이. 그러고 있다고. 지금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강조를 많이 했는데 역대급으로 지금 반등도 세게 나왔고 멀쩡합니다. 사실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폭락 나오면은 중소형주는 회복이 항상 더디고 그래가지고 좀 기다려야 됐는데 지금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 전쟁 터지고 나서 개미들이 이제 뒤늦게 전쟁 관련주를 사가지고 고생하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현대로템 아니겠어요? 현대로템 보세요. 전쟁 터진 날 처음에 하루 급등하고 끝났어요. 그냥 끝난 걸로 끝나요? 손실이 얼만데 27만원 하던 게 3주 뒤에 보니까 17만원이 아니라 16만원까지 떨어졌어요. 16만원. 그거 얼마예요? 이거 거의 한 40% 손실 난 거 아닙니까? 대형주에서 현대로템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산주인데
40% 폭락이에요. 대형주가 안전한 게 아니라니까. 그죠? 이 난리가 났다니까. 빅텍 이런 거 있죠? 다 내려왔잖아요. 전쟁 관련주는 다 내려왔어요. 여기서 급등했잖아요. 여기서부터 다 내려왔죠. 휴니드 다 내려왔죠. 뭐 스페코 이런 거 방산주잖아. 다 내려왔잖아. 끝났어 여기. 그 다음에 흥구석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유가 수혜주 그죠? 중동 전쟁 수혜주 그죠? 다 내려왔어요. 응? 한국석유 다 내려왔네. 끝났다니까 여기. 끝나버렸어요. 트럼프가 월요일날 딱 그 얘기하고 나서 바로 뭐가 갔어요? 광통신 통신장비도 급등하잖아요. 갑자기 뭐 젠슨왕의 뭐 광반도체 얘기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갑자기 돈이 굴러갔다니까요. 제가 어제 왜 뜬금없이 통신 관련주 쭉 얘기했죠, 그죠? 이런 게 급등하는데 저는 별로 관심 없다고. 오늘 또 급등했거든요. 전쟁 관련주에 있던 게 돈이 이쪽으로 갔다고요. 테마주들이.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 세력들도 야 이거 전쟁 빨리 끝날 수도 있겠는데 저로 가자. 돈이 다 글로 갔어요 지금. 찾아보세요. 뭐 오늘 우리로나 이런 것도 급등 많이 했거든요. 전쟁 관련주가 아니고 광통신. 뜬금없이 뭐 엔비디아 CEO가 젠슨왕이잖아요. 광반도체. 응? 광반도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갑자기 그걸 띄우는 거예요. 뜬금없이 돈이 글로 갔어. 아시겠죠? 돈이 글로 갔다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쟁이 이제 글쎄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전쟁이 끝난 건 아니냐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근데 지금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란은 끝났어요. 왜? 지휘부 다 죽었죠? 그 다음에 군사력 완전히 붕괴됐어요. 다 붕괴됐다니까. 남아있는 드론 같은 것만 이제 다 써버리면 끝나거든요. 응? 이란은 갖고 있는 게 없다고. 사람 다 죽었지, 뭐 장비 다 죽었지, 사기 다 꺾였지, 구인들 탈영하고 앉아있지, 그죠? 네. 거의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중국 왕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빨리 협상을 하고. 왜? 빨리 협상을 해야 니들 좀 살아남아 있을 때 협상을 해야 뭐 자기들한테 유리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네. 그러고 있거든요.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질 거냐, 그게 관건인 거지. 그래서 지금 전쟁 상황은 미국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들이 얘기하는 거를 안 보셨으면 좋겠고 부득이하게 보신다면 항상 의심하고 보셔라. 그죠? 시장의 돈의 흐름은 그죠?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가고 있고 트럼프의 말을 신뢰하고 있고 미국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돈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돈의 흐름은 거짓말 안 하고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 보고 따라가시라고. 트럼프 미친놈 아니 뭐 이란 뭐 하메네이 미친놈 막 싸우지 마시고. 네. 주식 방송이니까 주식 얘기만 할게요. 돈의 흐름만 쫓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고 지금 뭐 지금 보니까 무슨 청와대에서 카타르에서 LNG 도입 중단돼도 공급 안정이라고 하는데 이 말도 믿지 마시고요. 뭐가 안정이 돼? 카타르에서 안 들어오면 큰일 나는데. 국민들 불안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냥 그런 거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셨죠? 네. 뭐 쓰레기 봉투 지금 뭐 사재기 한다고 하는데 할 일도 되게 없나 보다, 그죠? 네. 이제 하다가 이제 쓰레기 봉투 스봉이라고 하죠. 네. 스봉까지 이제 사재기 한다고 하는데 네. 그냥 넘어가십시오.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방송이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을 했는데. 가끔씩 이제 이 프로그램 뭐 업데이트 갑자기 떠가지고 난감해질 때가 있어요. 오늘도 그래가지고 약간 좀 늦게 시작했는데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내일이 목요일인데 지금 광통신 아까 그래서 광반도체 통신 장비주들이 막 급등한다 그랬는데 그 차트들을 제가 쭉 보니까 쫓아 들어가셨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 네. 시간에서도 보니까 뭐 광통신 관련주들 막 급등하던데 광반도체 쪽이. 근데 그거를 사시는 건 아닌 것 같아. 그게 괜찮으면 제가 사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죠? 전쟁 관련주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처럼 이란 재건 수혜주도 있을까요? 갈까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반반, 네, 반반이요. 네, 반반이라고 보는데 확실한 거는 이거예요. 그 이란 재건 수혜주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랑 똑같이 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똑같이 가지는 않을 거고 왜냐하면 전쟁 양상도 틀리고 그죠? 그리고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이란 재건 수혜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다 보면은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지금 오늘 현재 상황에서는 이란 재건 수혜주가 간다 안 간다 확실하게 말을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갈 것도 같고 안 갈 것도 같은데 그쪽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뭐 미세하게 있는 건 있는데 세력들이 보통 움직일 때는 약간 보이거든요, 그게. 근데 아직까지 뭐 힌트를 드릴 만큼 그 정도는 아직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게 뭐 갑자기 뭐 반도체 그러면서 뭐 그런 게 가지. 젠수당 효과 이러면서 뜬금없이. 그죠? 이란 재건 수혜주는 좀 지켜봅시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전쟁 금방 끝난다고 언론에서 막 그렇게 여론몰이 했거든요. 그 썩을 놈들이 언론들이 그랬다고 쓰레기들이. 근데 지금은 트럼프의 미치광이지 때문에 전 트럼프를 미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트럼프랑 이스라엘 네타냐후 관계 때문에 전쟁이 뭐 길어져갖고 우리 다 망할 거다 또 구스려고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여론몰이가 뭐냐면 전쟁이 안 끝난다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 근데 무슨 재건 수혜주가 가겠어요. 언론이 여론몰이를 졌다고 그러는데 거꾸로 언론에서 이제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서 전쟁 금방 끝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어제부터가 뭐야 지난주부터 이란 재건 수혜주가 갔겠지. 근데 분위기를 뭐 트럼프 욕하는데 미쳐가지고 그죠? 네, 뭐 전쟁 뭐 금방 안 끝났는데 맨날 그러고 앉아 있으니 트럼프 나쁜 놈만 그러고 있으니까 이란 재건 수혜주가 어떻게 가요? 그죠? 네. 현재 상황 그래요. 네. 어쨌든 네, 국제유가 지금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저 쓰레기 언론들 말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이거 전쟁 초기부터 얘기해드렸던 거죠. 뭘 보시라고요? 국제유가하고 트럼프 입. 뭐 미국에서 뭐 한다더라 그것도 트럼프가 직접 얘기했냐 안 했냐 직접 확인하세요. 직접. 뭐 트럼프가 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즘에 다 자동 번역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사 들어가서 직접 보세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제 그런 거 다 나오거든요. 번역돼서 다 나와요. 요즘에. 그러니까 가서 직접 보세요. 기자들이 빼먹고 얘기 안 하는 게 많거든. 아셨죠? 직접 보시라고. 직접. 얼마 시간 안 걸려.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주식하시는데 큰 도움들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저녁 때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